속보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고 터키 잠수함 구매를 고려하는 중.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K벤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만, 일본 소재 영국계 국제정세 전문지 더 디플로마닷컴에 오늘 날짜로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 대우조선해양과의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고 터키의 잠수함을 구매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KKTX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매를 고려 중이라는 발표를 하고 프랑스의 스콜펜급 잠수함을 구매할지도 모른다며 갈짓자 행보를 펼치던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과의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고 터키산 잠수함을 구매하겠다는 속내를 언론에 흘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이야기인지 먼저 디플로마닷컴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국제방산 전문지 제인지의 2020년 4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조선업체 대우조선 해양과 체결했던 9억 달러 원화 1조 2천억 규모의 209 1400형나 가파파사급 디젤 전기 공격 잠수함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이러한 디젤 전기 잠수함 건조 계약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생겨난 주된 이유는 향후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와 연결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및 인도네시아 해군의 소식통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는 2019년 4월에 발표된 대한민 국과의 디젤 전기 잠수함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배치2로 명명되었던 이 계약은 그 이전에 있었던 배치권에 나가 파사급 잠수함 세대의 마지막 잠수함이 케냐의 알루고르가 2019년 4월에 진수된 이후 발주된 후속 주문으로 4월 12일 서부 자바 지역의 반둥에서 체결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12월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2014 국방전략계획에 따라 나가 4급 디젤 전기 공격 잠수함 세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었다. 당시 본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2014 국방전략계획 초엔 티토 에티보 디펜스 프레드릭 2에는 인도네시아 해군을 위한 10대 새로운 디젤 전기 공격형 잠수함을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치2의 잠수함들은 2016년까지 건조가 완료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신규 잠수함을 마지막으로 도입한 것은 1980년대로서 독일의 209 1300형 카크라급 디젤 전기 공격 잠수함 3척 인수가 끝이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2차 세계대전 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잠수함을 운영하던 나라였습니다. 1959년 소련의 위스키급 잠수함을 12척 위에서 언급한 1980년대 독일의 209 1400형 카크라급 공격 잠수함 2척을 도입했죠. 하지만 1960년대 인도네시아 정권을 잡고 있던 수하르토 정부는 군근대화에 큰 관심이 없었고 그 결과 1990년대 초 인도네시아가 운영하는 잠수함은 독일의 209 1400경 부척으로 줄어들고 맙니다. 결국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동남아 각국들의 잠수함 전력이 크게 강화되고 중국 잠수함들이 인도네시아 근해에 자주 등장하면서 인도네시아가 크게 자극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작전상 운영할 수 있는 디젤 전기 공격형 잠수함이 적어도 12척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소식통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요구는 거부당하고 오히려 8척으로 제한당했다. 2400톤의 209 1400 디젤 전기 잠수함은 대한민국의 대우조선해양이 독일의 209형 잠수함의 파생형을 면허 생산한 것으로 운용 가능한 작전 범위는 대략 1만 2천여리이며 약 50일 동안 장항이 가능하다. 본 기자가 작년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2019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서는
새로운 디젤 전기 공격 잠수함의 부품들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 모두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인도네시아 국영조선 업체 PTPar은 배치 이후로 만들어질 파파사급 디젤 전기 잠수함들 중 일반함에 필요한 6개 모듈 중 2개를 인도네시아에서 건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 조립은 대한민국의 대우 옥포조선소에서 진행될 것이다. 6개 모듈 중 4개의 모듈이 인도네시아 국영조선 PTPar에 의해 건조되는 네 번째 나아가 파사급 디젤 전기 잠수함이 될 1번함의 경우에도 최종 조립은 역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3번함과 마지막 4번함의 6개 모듈은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조립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진행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209 1400경을 포기하고 최근 터키가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합작하여 제작하고 있는 레리스의 4형 디젤 전기 잠수함과의 계약을 재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당초 이 221 4형 잠수함을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2017년 터키의 골주쿠 조선소로부터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209 1400형 디젤 전기 잠수함을 채택한 전력이 있다. 지금까지 2020년 4월 3일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영국계 국제정세 전문지 더 디플로마닷컴에 게재된 기사를 번역해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인도네시아가 국방예산 감소에 따른 재정적 문제로 대한민국과의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고 설명되고 있지만 그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터키의 114용 잠수함의 도입을 다시 고려 중이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돈이 없으면 잠수함 도입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태도인데 엉뚱하게도 또 다른 잠수함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신뢰관계보다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뜻이겠죠.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나가타급 디젤 전기 잠수함은 독일이 공구형을 모델로 한 잠수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보고급으로 알려져 있죠. 장보고급 다음으로 만들어진 잠수함이 바로 독일인 서형을 모델로 한 선원 1급 잠수함입니다. 선원 2급 잠수함은 장보고급보다 많은 면에서 진보된 잠수함입니다. 어뢰 재장전과 어뢰 적재 시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고 대한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탑재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대함전 대공전잠전 적기지 봉쇄 및 공격 기뢰 부설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수중에서 3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4형은 영구자석 추진 모터와 함께 공기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공기부려 추진 체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고 속력이 10노트 시속 37km로 승조원 40여 명을 태우고 미국 하와이까지 연료 재충전 없이 왕복 항해할 수 있으며 특히 공기부류 장치 덕택에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2주간 수중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해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보고급 때보다 3-4배 넓어진 작전 반경을 자랑하죠. 한때 114용 잠수함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해결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터키가 2009년 독일의 방산업체인 티센크루프와 손잡고 114형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재정 문제로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2019년 12월에 1번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바로 이 시점에 대우와의 잠수함 계약 파기 움직임을 보이면서 터키에 사용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 의도가 명백합니다. 기술적으로 더 앞선 잠수함을 가지고 싶다는 뜻이겠죠. 2017년에도 터키가 114용 잠수함을 제안했음에도 인도네시아가 채택하지 않은 상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당시 터키가 재정 문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터키가 1번함을 무사히 건조해 냈으니 생각이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어쩌면 터키가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과 그 권력투쟁이 KTX 및 잠수함 계약에 대해 미치고 있는 내용을 다루었던 126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인 프라보와 수비안토는 무기 구매다 변화를 통한 균형 외교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제관계는 냉혹한 이해관계와 힘으로 조정되는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려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당황스러운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때로는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더 먼 곳에 있는 큰 이익을 봐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말로 1조 2천억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고 터키로 향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10일 제치고 쉬려고 했지만 습관이 무섭다고 외신을 검색하다 발견한 이 소식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다소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과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커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메리노 KKM이